공부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내 생각은 그냥 내가 원래 팔짱 끼고 들을 때 나는 원래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거야. 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식으로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대화하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루한테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서 어깨를 딱 이렇게 두들기려고 해. 그러면은 수루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고3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죠? 그럼 애들이 이래요. 지금 상윤이 봤지? 방금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몸짓을 했는데 반응이 다른 거야 지금. 게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화를 냈어. 화를 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손을 이렇게 확 들어.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몸짓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나의 손짓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디랭귀지라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단순하게 손을 올리면은 격려의 표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손을 올리면은 갈굼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은 의미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럼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봐봐. 사람들이 소통을 하려고 할 때 기계식으로 암기를 한대요. 기계식으로 암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한대요. 다양한 측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이 뭔데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상황에 따른 따른 뭐야? 상황에 따른 의미 파악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내가 똑같은 몸짓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처럼 수업하는 상황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화내는 상황에 이렇게 하는 거랑 이 똑같은 몸짓이어도 다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계식으로 암기를 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면은 이 의미 파악을 보는 걸 못한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대신에 사람들은요, 팔짱을 낀 사람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미소를 보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윗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악수를 세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요 문장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요 문장을 보시면요, 잘 봐봐. 그러면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음으로써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기계식 암기를 통해서겠죠. 그렇죠? 기계식 암기를 통해서. 기계식 암기를 통해는 결국 무엇입니까? 맥락 파악을 하지 않고서랑 똑같은 말인 거죠. 이해돼요? 그냥 팔짱 끼면 이런 뜻이야, 내가 손을 올리면 이런 뜻이야, 그냥 기계식으로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이 있진 않겠지만 만약에 바디랭귀지 사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손을 올리면 무슨 뜻이야, 뭘 하면 무슨 뜻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 만약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럼 이건 결국엔 뭐랑 똑같냐? 우리가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어 사전을 읽고 프랑스어로 말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영어 사전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돼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남은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띵자고 나온 거. 자, Things tend to fall apart. 그렇게 띵즈만 나왔을 때 또 은근히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돼요. 띵즈로 나오면요. 첫 번째는 일들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상황들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 아니면 상황이야. 띵 나오면요. 알겠죠? 자, things tend to fall apart. fall apart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상황들이 분리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in an inauthentic method로요. 진정성이 없는 엉망인 상태로요. 상황들이 분리되어 버린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계식으로 암기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암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이 상황과 이 바디랭귀지가 안 맞는 거야.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분리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어서
Your actions seem robotic. 너의 행동을 로봇처럼 보인다잖아. 로봇처럼 보인다는 게 뭔데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잖아. 얘가 의미하는 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부자연스러워. 됐어요?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계식으로 암기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바디랭귀지를 해야지. 이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Your body language signals. 너의 몸짓 언어 신호들이 are disconnected. 또 단절된답니다. From one another. 서로 단절된대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왜 옆으로 간다. 자, you end up confusing. end up ing 하면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결국에는 혼란을 주게 된답니다. The very people. The very는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해요. 매우가 아니야.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You are trying to attract. 너가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그 이제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고 이제 바디랭귀지를 막 썼어. 외운 대로 썼어. 근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바디랭귀지 사전에서는 내가 호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래. 근데 내가 수업하는데 이러고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왜 팔짱을 끼고 저렇게 하고 있지? 뭔가 이제 이 맥락에 이제 맞지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왜 그러냐면 너의 바디랭귀지가 just rings false. 그래서 잘못 울리고 있대요.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상황과 맞지 않게끔 전달되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 아까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밑줄 의미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자, 그럼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음으로써 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계적이고요. 자연스럽지 않고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회적인 상황, 맥락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밑줄에 해당하는 거겠죠.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몇 번? 4번?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나 한번 같이 볼게요.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말하셨어요. 아니, 뭐 어때요? 무슨 반이 풀린 것 같아가지고. 뭐가? 1번부터 보면은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맥락 파악이 안 되고 기계적이고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을 보고 단순히 익히는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1번에는 바디랭귀지를 사회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배움으로써래요. 그럼 이건 오히려 반대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땡이고요. 2번은 comparing body language and French. 그럼 바디랭귀지와 프랑스어를 비교한대요. 이걸 왜 비교해요? 전혀 상관도 없고요. 3번은 바디랭귀지인데 전문가의 도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좀 구성이 좀 이상하다. 바디랭귀지하고 expert help라고 나왔네. 구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4번은요. 자,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지금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기계적으로 암기만 해서 표현한다라는 말인 거니까 4번이 정답이겠고요. 5번은 In the way people learn their native language. 자, 사람들이 그들의 원어를 배우는 방식에서요. 그들의 원어를 배우는 방식과 바디랭귀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 4번만 가능하다. 자, 아래 나와 있는 그 문제 부분, 빈칸 부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글은 효과적인 이제 몸짓 언어, 즉 바디랭귀지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은 몸짓 언어와 뭐 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잠깐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혹시 대조와 비교의 차이점 알고 있어요? 국어 시간에 배울 텐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대조와 비교의 차이점. 이게 뭐가 달라요? 대조는 뭐고 비교는 뭐예요?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데? 그래? 비교가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거. 대조는 서로 상반되는 거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 이거죠.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자, 그거 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몸짓 언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일단 사회적 인식의 블라블라한 측면이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이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래요. 그렇죠? 즉 의미 구성이 어떠냐?
실효성 있게 이 답지 기준으로 일단 쓸게요. 실효성 있게 뭐 하게 된 거냐면 이제 통합된 상태를 통합된 상태.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기계적인 암기이고요. 즉 개별적 전달 신호의 합에 불과하다. 즉 의미 구성이 단절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처럼 어색하다? 로봇처럼 어색하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전에 그 바디랭귀지라는 게 첫 문장에서 개별 신호의 합계 그 이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신호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제 내가 손짓을 이렇게 한다. 뭐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디랭귀지를 할 때 어떤 신체적인 측면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손을 뻗을 수도 있고 다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슴을 펼 수도 있고 모가지를 이렇게 틀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디랭귀지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 개별적으로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거의 의미의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팔을 이렇게 펴고 뭐 고개를 이렇게 들고 미소를 짓고 이런 게 다 통합되어 있는데 이 통합되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별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신호의 합계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자, 그래서 19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야, 이 책도 금방 끝나간다. 19번이래. 18번. 이 책이 25번까지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딱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딱 끝날 것 같네요. 그죠? 24번까지인가요? 자, 시간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 이 방학 끝나고 이 시간이 줄어서 아쉬워요. 2시간 해야 되는데. 그지? 됐어. 소연아 마음에 안 들어 혹시? 내가 세운 놈이기 때문에. 싸기만 쌤이랑.
인정 끊었는데 심리지 뭐. 심리지 지난번에 있던데? 어? 지난번에 있던데? 오늘? 지난번에. 너 오늘이야? 산이 생기고 잠시만요. 어디 있지? 일단 걸리는 TX인가? 원래 이건 TX가 아닌가? 응? 너 원래 TX가 나맨 처음에 TX 했지. 바로 다음에 썼어. 그게 원래 T 알만이 없었어. 벌써 없었어. 그래서 TX밖에 없었어. 나도 X를 바꿨었지. 거기다 X 다 받았잖아 우리. 아니 실장님이 나보고 나 그때 테스트 보고 말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X만밖에 없어서 X만 들어갔다가 말씀만 받았다가 다시 왔어. 누구지 그러면? 나 차기밖에 모르겠냐? 머릿속에서밖에 기억이 안 나. 월수건 대영이 인사. 나왔어. 안지현이 오일도 있어. 원래는 X가 다른데. 월수금이나 할까봐 제일 싫은 것 같은데. 근데 너 재영이랑 친하니까 월수건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 있더라고. 그냥 수학 때는. 억지로 이거 모아본 거냐? 예? 끝. 됐어요? 벌써 들어가죠. 너무 미안. 이것만 더 보시면 자, 바로 봅시다. 아, 월수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남던데 왜 여러 공부하는 여유가 없지? 원장님이 딴 얘기를 만들었어. 많이 해주셔서. 어, 알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근데 그 반에서도 그 반은 시간 여유가 많이 남아서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줬는데. 자, 볼게요. 자, 가봅시다. 주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when we open ourselves to curiosity, 우리가 호기심에 우리 자신을 열 때 호기심 얘기가 나왔네요. We're more apt to view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be apt to 동사원형하고 나왔죠. 얘도 뭐냐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대. 여기 써있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그 하단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세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표현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tend to 동사원. 두 번째가 저기 나와 있는 be apt to 동사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be inclined to 동사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됐어요? 보통 우리가 요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학교 시험, 특히 고등부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be inclined to.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얘는 간혹가다 나옵니다. 간혹가다. 보통 이제 서술형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더 있냐면 view situations in a novel way. novel이라는 건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소설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호기심에다가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기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리 말하자면은 이게 주제입니다. 여기서도 현재 시제로서 뭔가 좀 단정적인 어조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호기심의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방식이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이거를 파악해야겠네요. 가볼까?
particularly 특히 호기심은 만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much more likely 이렇게 나와 있죠. 잠깐 보자면 make의 목적어에 이 likely가 형용사 보어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likely는요 거의 이 투부정사와 영혼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 much more가 있으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바라보느냐? A tough problem. 그러니까 힘든 문제를 더 바라보도록 만든대요. 여기서 view가 나와 있고요. 뒤에 as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view A as B. 얘도 좀 필기해야겠네. 중요한 표현이라. 자, 잠깐 보자. 자, 얘는 뭐냐면요.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view A as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간단하게 C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또 consider 이것도 있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regar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있죠. 야, 나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여기서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라는 말 자체가 진짜 안 봤다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너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view나 C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의 의미로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에 해당하는 consider나 regard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힘든 문제를 뭐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더 크냐면요. An interesting challenge. 흥미로운 도전이래요. To take on. 떠맡아야 할. 우리가 떠맡아야 할 흥미로운 도전으로 더 여기게끔 만들어준답니다. 다시 한번. 결국 호기심이란 건 뭐냐면요. 힘든 게 아니라 이거 재밌네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는요. 호기심이 우리에게 행하는 영향력 또는 호기심의 역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호기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향은 뭡니까? 마인드셋의 변화죠. 마인드셋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거잖아. 마음가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저를 대입해 보자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한국사였거든요. 정말 싫어했어요. 생암기라서.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재밌게 이제 제가 막 각 잡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같은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역사 관련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왜냐면 내가 뭔가를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재미있게 보는 거야. 재미있게. 어렸을 때 봤었던 되게 힘든 것들을 내가 호기심을 갖고 오니까 이제 재밌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분명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호기심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힘든 거를 재미있는 도전 과제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호기심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상사와의 회의랍니다. 갑자기 제가 좀 찔리는데 어제도 회의했는데 자, 어쨌든 그 회의가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대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네.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a nervous first date. 자, 그래서 긴장이 되는 첫 데이트는요. becomes an exciting night out. 자, 멋진 밤이 된답니다. with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과예요. calendar becomes a hat. 그래서 주방용 채가 모자가 된대요. 이건 좀 약간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시들이 뭐냐면요. 호기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힘들거나 어려운 거여도 이제 좀 재미있게 이제 바라보게 된다.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마인드셋의 변화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셋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흥미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curiously motivates. 호기심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 motivate도 O형식으로 자주 쓰이거든. 그래서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 투부정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다시 한번.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1번 하도록, 2번 하도록, 3번 하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가 뭐냐면 to view 또 나왔죠? 그럼 view A as B 또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도전으로 여기게 해준대요. rather than threat,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여기게 해주고요. 또 to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그러니까 어려움을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to try new approaches to solving problems,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준답니다. 뭐가요? 호기심이라는 건. 호기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트레스, 이건 스트레스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새로운 도전이구나,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다 어려움을 좀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는데 터놓고 말하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결국 호기심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호기심의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fact, 사실은 curiosity, 호기심은 is associated with a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 스트레스에 더 적은 방어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호기심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전 과제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의 변화가 생긴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기심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진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 less aggression, 공격성이 줄어들고요.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irritation이란 건 뭔가 짜증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짜증에 반응을 할 때 공격성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도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짜증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말 그대로 짜증나는 어떤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격성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측면의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좀 총정리를 해봅시다. 소재는 호기심이에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결국엔 뭐다? 다 이제 뭔가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전 과제로 우리를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바라보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향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땐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쭉 읽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됐습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보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2번? 딴 분들은? 2번? 다 2번인가요? 정답 2번 맞습니다. 2번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보자면 Importance of defensive reactions in a tough situation. 여러분, 핵심 소재가 뭐예요? 호기심이잖아, 호기심. 근데 일단 호기심이라는 이 curiosity가 나와 있는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 3번은 웬만하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1번은요. 힘든 상황에서 방어적인 리액션의 중요성이랍니다. 내가 방어적인 리액션을 해야 된대요. 아니죠. 2번은요. Curiously as the hidden force of positive reframes. positive라는 말도 나왔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reframe, frame이란 건 어떤 틀을 만드는 건데 이 틀을 다시 재구성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거에 숨겨져 있는 힘으로써의 호기심이랍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 3번은 difficulties of coping with stress at work. cope with 하면은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랍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potential threat caused by curiosity. 호기심에 의해 유발된 잠재적인 위험성이라는데 그럼 이거는 호기심에 안 좋은 말이니까 오히려 반대겠죠.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factors that reduce human curiosity. 자, 인간의 호기심을 줄어들게 하는 요소들이래요. 아니 호기심을 줄어들게 한다? 그게 뭔데? 호기심을 줄어들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나열된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아래 있는 빈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호기심의 마음을 열면 똑같은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당연히 그냥 다른 방향이죠. 긍정적인보다는요. 차라리 새로운 방향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 또는 다른 방향. 첫 문장에 in a novel way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방향 또는 새로운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문제나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요. 블라블라한 도전으로 여기게 했다. 흥미로운 도전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여기서는 뭐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될까? 동기부여라고 쓰면 될까요?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겠죠. 방어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자, 19번 다 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20번 가겠습니다. 또 이제 서진이가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딱 수업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제가 수업에 이제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죠? 죄송해요, 여러분. 네,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20번. 제목 문제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요? 보기문의 유형 해갖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일반형, 그 다음에 질문형, 주제, 부제형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보기를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첫 문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예요. 그럼 일단 얘가 좀 뭔가 소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도시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Rarely do they consider. 도치네요? 보이시죠? 이거 뭡니까? 부정어예요, 부정어. 준부정어. 그래서 주어동사. 의문문처럼 도치된 거 확인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뭐를요?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그래서 vertical이라는 건요, 수직적인을 말하는 거죠. 수직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첫 문장에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생각할 때 이걸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첫 문장에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거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바로 뭐냐? 통념 표현입니다. 통념 됐어요? 통념 표현. 그럼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는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뒤에 반전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읽어봤을 때 but이나 however 표현이 지금 일단 안 보이거든요. 일단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 첫 문장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게 봐봐.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이래. 지금 대놓고 말했잖아. 중요한 역할이라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으니까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고려를 거의 하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평적 운송수단의 중요성만을 고려하는 거야. 수평적 운송수단. 수직적 운송수단. 수직적 운송수단의 대표가 뭐예요? 엘리베이터잖아. 엘리베이터. 즉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소재는 첫 문장에서 벌써 나왔거든요. 무엇입니까? 수직적 운송 수단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뭐에 있어서? 도시 발전에 있어서.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운송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수직적 운송수단의 개발이 없었다면요. 아파트나 이런 뭐 고층 건물을 만들 수가 없겠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한 5층, 10층짜리 만들 수 있다고 치는데 50층, 60층짜리 어떻게 만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뭐 설치하고 이럴 거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에 우리가 첫 문장에서 통념을 말했지만 사실 요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첫 문장에서 반박되는 말까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첫 문장이 뭐냐? 그냥 주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념과 반박이 다 나온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얘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얘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념과 반박이 둘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n fact, 실제로 each day, 매일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자, 매일 70억 회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are taken, 발생된답니다.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높은 빌딩에서요. 그만큼 많이 이 엘리베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터는 다시 한번 뭡니까? vertical transportation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바로 아래 세 번째 문장.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자, 효율적 수직 운송수단은요 can expand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skyscraper가 고층 건물이에요. 그냥 고층 건물. 원래는 이제 이게 뭐 마천루라는 뜻이 있는데 마천루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겁나 높은, 그러니까 하늘을 뚫을 듯이 높은 그런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킨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너무나 간단한 당연한 내용이죠. 자, 앤토니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이제 건축과 이제 교수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터리아를 설명했어요. 배터리아가 뭐냐? Advances in elevators.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 즉 수직적 운송 수단의 발전이 지난 20년간 아마도 가장 위대한 발전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발전이냐?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 봐왔던 가장 위대한 발전이 바로 뭐다? 엘리베이터의 발전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 자체가 또 무엇입니까?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단 어떤 한 문장도요 이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중요하다요. 다 중요하다. 그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이동이, 그리고 더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되었다. 얘는 야 엘리베이터의 발전이야말로 우리 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제가 이걸 소재라고 했지만 얘 자체가 뭐냐 그냥 주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얘가 그냥 중요한 거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levators in the Jeddah Tower in Jeddah, Saudi Arabia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의 제다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660m라는 높이의 기록에 이제 도달할 것이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수직적 운송수단이라는 게